12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얼려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이 추위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가령 이제 코트보다 롱패딩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옷차림을 바꾸는 시기죠. 그래서인지 저는 12월만 되면 좀 초조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서 새로운 내가 되어야만 할 것 같죠. 그렇게 때로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바보 같은 짓을 벌이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가지고 있던 하늘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치며 상승했습니다. 수익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장도 별로인데 이렇다고?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황급히 조사했던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약 25%를 한 주식에 모두 몰아줬죠. 녀석의 비중은 순식간에 제 계좌에서 약 4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움직였습니다.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이것이 위험의 최소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 60%가 넘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하락한 시장에 대응할 현금도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도 함께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지 않았다면, 가장 최악이었던 그걸 사지 않았다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반사실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과 다투고 우리 집은 너무 꽉 막혔다라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다른 집 아이였다면 더 넓고 큰 방을 가질 수 있을지도? 아니지, 방이 없을 수도 있나? 막 벌레 나오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후회,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사고는 우리의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반사시적 사고처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때로 저의 경우처럼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후회라는 감정 자체에 빠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세 가지 방식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후회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은 곧 진실이라고 여기며 후회 자체에 파고드는 식입니다. 감정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고 감정 자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후회를 통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고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떠올리며 망해버린 계좌를 앞에 두고 제 후회에 대해 쓰기 시작합니다. A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 A는 깊이 후회한다. 그는 왜 이렇게 됐을까? 큰 변화를 기대했고 기다린 인내의 결과라고 여겼지만 그건 욕심이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적어도 직전에 들여갔던 분량 25%를 잘라낼 수 있다. 다시금 유동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자. 너무 큰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건 욕심이고 불안일 수 있다. 12월,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추위는 제가 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큰 변화는 변화가 아닐지도. 퍼즐을 잘 맞추는 요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슷한 모양의 것들로 퍼즐들을 1차적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그것들 중 그려진 패턴이 비슷한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죠. 그 후부턴 결국 하나씩 끼워 맞춰보는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이 퍼즐 맞추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영상은 결국 연말, 후회 최소화, 감정은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너무 큰 변화는 변화가 아님과 같은 말들 사이를 채워 넣은 것이니까요. 이렇게 끊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하는 식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니 처음부터 한몸인 양 후루룩 매끄러운 글들이 새삼 참 대단해 보입니다. 먼지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와 머리카락, 다른 한 가지는 지구 대기에 부딪힐 때 부서진 운석 조각이다. 침대와 책꽂이와 서랍장 뒤에 먼지 대부분이 나와 운석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별의 먼지다. 나는 저기 책상 뒤에서 조용히 근원으로 돌아간다. 우주의 먼지와 합쳐져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것으로 변한다. 먼지를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런 글들을 만나면 뒤죽박죽한 머릿속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저의 맥락 없는 일상들도 저렇게 정리하고 싶은 부러움이 샘솟죠. 정리하려면 요약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요점이 뭐지? 요점은 고유한 것이다. 당신만이 제기하고 주장하고 옹호하고 실례를 들어 증명할 수 있는 견해다. 예를 들면 앞에 먼지에 관한 글에서 우리는 별의 먼지다 라는 부분이 글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는 행위를 이성적인 사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올해를 돌아보며 그것들이 모두 일정한 방향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의 요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미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꺼려하는지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일 뿐이죠. 지극히 주관적이며 감정적이고 그래서 고유한 것, 조금은 기묘한 구석이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먼지 덩어리를 병에 담고 물을 부어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굉장히 빨리 자란다고 한다. 그 병을 습하고 어두운 곳에 놓으면 버섯이 자란다고 하니 그 버섯을 먹으면 별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올해를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먹으면 별이 보이는 버섯처럼 과장되지만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찾아보는 일이 정리의 시작일 겁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더 나은 것은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일. 나도 몰랐던 별의 먼지가 어느새 주변에 쌓여있듯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행운들이 얼마나 나에게 쏟아졌는지 찾아보는 일일 겁니다.